만선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인간의 욕망 끝에는 바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과 천둥이 몰려오고 초가집을 삼킬 만큼 거대한 파도가 솟아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높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재앙의 날이 정말로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남쪽 바닷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만복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지요. 28살의 만복은 구릿빛 피부에 단단한 체구를 가진 청년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 미소 뒤에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지요. 몇 년째 계속되는 흉어 탓에 어머니의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만복의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오늘만큼은 배를 띄우지 말아라. 저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병든 어머니가 애타게 만류했지만 만복은 부드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오늘 꼭 고기를 잡아와야 합니다. 용왕신께서 소인의 효심을 아시니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복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서 이웃에게도 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착한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날 낮 하늘은 마치 먹구름이 내려앉은 듯 어두웠고 파도는 산처럼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마을에 숙련된 어부들조차 오늘은 용왕님 노하신 날이라며 모두 출항을 포기하고 배를 단단히 묶었지요. 하지만 만복은 나룻배를 끌고 홀로 거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굶으시니 만복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용왕신이시여, 소인이 바다의 평안을 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디 하찮은 이 소인의 정성을 보시어 어머니를 위한 한두 마리의 고기만이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복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온몸을 던져 노를 저었습니다. 뱃머리에 부딪히는 물보라가 마치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만복의 두 눈은 오직 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평소 고기가 잘 잡히지 않던 가장 깊고 위험한 물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물을 던졌지요. 시간이 흐르고 만복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그물을 다시 끌어올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잡혀야 할 텐데. 만복이 초조하게 중얼거리는 순간 그물이 평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겁게 당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만복은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온몸의 힘줄이 끊어질 듯 했지요. 드디어 그물 속의 형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만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용왕신이시여. 그물 속에는 물고기가 아닌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북이는 보통의 거북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였으며 한눈에 보아도 최소 200년은 묵은 신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등딱지뿐만 아니라 온몸에 따개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거북이의 눈은 힘없이 감겨 마치 숨이 넘어갈 듯이 보였지요. 거친 파도 속에서 그물에 갇혀 죽기 일보 직전인 듯 했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북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이 어찌된 일입니까? 소인에게 풍어를 주시려던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을 구하라는 뜻이었나이까? 만복은 감히 거북이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북이를 배에 올리고 젖은 천으로 거북이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만복의 뱃머리가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복아, 오늘 큰 것 잡았구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배 위에 있는 거북이를 보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욕심 많기로 소문난 마을의 권세가 김대감이 나타났습니다. 60줄의 김대감은 비대한 몸집에 늘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다니는 인물로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욕심 많은 끝이 없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김대감은 거북이를 보자마자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만복아, 저 거북이를 팔면 너희 어머니 평생의 약값은 물론 너도 큰 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나에게 팔아라. 김대감은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냈지요. 마을 사람들도 만보가 어서 저것을 팔아서 너의 가난을 면해야지 하며 만복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이 거북이는 소인의 그물에 걸렸으나 이는 명백히 용왕신께서 소인에게 맡긴 귀한 생명입니다. 소인은 이 생명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이 제 분수도 모르고. 좋다, 후회하지 말거라. 김대감은 화를 내며 돌아섰고 마을 사람들도 만복을 어리석다며 비웃었지요. 만복은 그들의 냉대 속에서도 거북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온몸에 붙은 따개비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깨끗한 물로 거북이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에 걸쳐 따개비를 제거 후에 배고픈 거북이를 위해 배에 남아있던 미역 다시마 등 해초리를 거북이에게 정성스럽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안고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만복은 거북이를 가장 깊은 바다에 이르러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지요. 부디 용왕신께 돌아가시어 오래오래 평안하십시오. 만복이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거북이는 3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뉘인 만복에게 신비로운 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온몸에 붙은 따개비까지 떼어내 주었으니 만복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잠이 들자 만복은 깊고 깊은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지요. 그곳은 물결이 잔잔하고 달빛이 은은하게 들이운 마치 용궁의 정원 같은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물속인데도 숨을 쉴 수 있었고 사방에는 형형색색의 산호와 영롱한 진주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복이 놓아주었던 그 거대한 거북이가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만복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거북이의 등딱지에서는 푸른 빛이 흘러나왔고 그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마치 청년처럼 의젓한 목소리와 얼굴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만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부 만복이시여, 당신의 어질고 선량한 마음에 용왕신께서 깊이 감동하셨소이다. 만복은 황송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지요. 소인은 본디 서의 용왕신의 사자인데 당신이 손수 온몸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주지 않았다면 소인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하여 당장 내일의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건만 눈앞에 큰 재물을 마다하고 이 생명을 살려주셨소. 용왕신 사자의 말에 만복은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용왕신 사자는 잠시 후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만복이시여,
당신의 그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소인이 선물을 드리겠소. 내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 당신의 나룻배를 이끌고 오늘 소인을 풀어준 곳으로 가시오. 만복은 고개를 들어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왕신 사자는 말을 이었지요. 그때 바다 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갈래의 물줄기가 모여 푸른빛을 내는 지점이 보일 것이요. 당신은 그 지점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구할 귀한 풍어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복은 용왕신의 은혜에 감격하여 소인,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용왕신 사자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만복이시여, 명심하시오. 이 풍어패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바다의 섭리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풍어패가 푸른빛을 내뿜을 때는 바다가 잠잠하고 고기가 넘쳐나는 길한 기운이니 그물을 던지시오. 하지만 풍어패가 붉은 빛을 내뿜을 때는 바다가 노하여 큰 재앙이 올 징조이니 절대로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용왕신 사자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빛이 역력했지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인이 감히 용왕신의 뜻을 어기겠습니까? 반드시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용왕신 사자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 풍어패를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패를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탐욕스러운 자가 이 패를 손에 넣는다면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해지며 그 탐욕을 응징할 것입니다. 용왕신 사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모습은 마치 물안개처럼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도무지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창밖을 보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용왕신께서 소인에게 계시를 내려주신 것일까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만복은 지체 없이 나룻배를 끌고 어제 거북이를 놓아준 장소로 향했지요. 거친 파도는 어제보다 잔잔했으나 만복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복이 어제 거북이를 놓아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거북이가 말한 대로 새 물줄기가 모이는 곳에서 신비롭고 영롱한 푸른빛이 바다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벅차올라 용왕신이시여 소인의 효심을 헤아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지요. 만복이 조심스럽게 그물을 던져 올리자 그 속에는 손바닥만 한 신비로운 조개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조개는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고 표면에는 용의 비늘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만복은 두 손으로 조개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왕신께서 하사하신 풍어패로구나. 만복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풍어패는 만복의 손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고 그 푸른 빛은 마치 만복의 선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풍어패를 품에 소중히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용왕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거북이가 당부한 경고의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용왕신이 하사한 풍어패를 얻은 후 만복의 삶은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만복은 거북이가 일러준 대로 풍어패가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을 때만 그물을 던졌지요. 푸른빛은 바다가 잠잠하고 고기가 넘쳐나는 길한 기운을 알려주는 징표였습니다. 만복이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배가 가라앉을 듯한 만선을 이루어 돌아왔지요. 그것도 온갖 귀한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잡지 않았으며 잡은 고기는 어머니의 약값과 넉넉한 식사를 위해 쓰고 남는 것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지요. 여보게들, 이 고기를 가져가시게. 소인 혼자만 복을 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만복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이웃들에게 고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마을의 과부댁에는 큰 물고기를 2마리씩 가져다 주었고 늙은 노인네들에게는 싱싱한 생선을 손수 손질해서 드렸습니다. 만복의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선행을 보며 우리 아가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효자로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만복이 고기를 나눠주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젊은 과부가 찾아왔는데 만복은 그녀에게 큰 도미 1마리와 은자 몇 냥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 배불리 먹이시고 옷도 한 벌씩 해 입히시게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은인이십니다 하고 절을 올렸지요. 또 어느 날은 병든 노인이 생선국이 먹고 싶다는 말을 듣고 만복은 직접 신선한 생선으로 국을 끓여 노인의 집까지 가져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효자를 보다니 하며 감격해했습니다. 만복의 선행과 만선의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복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만복을 복덩이라 칭송하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복이의 효심이 용왕님께 닿은 것이 틀림없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 거북이를 살려준 것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나은 일이었구나. 마을 어귀에서는 만복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만복을 따르며 만복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만복의 선행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하지만 이 소식은 곧 김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대감은 만복을 멸시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가난한 만복만 복을 받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저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하인에게서 만복의 소문을 듣고는 술잔을 내팽개쳤지요. 뭐라고? 그 가난뱅이 어부놈이 매일 만선을 한다고? 김대감의 얼굴은 질투심과 탐욕으로 인해 마치 붉게 익은 석류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김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어찌 그 하찮은 어부놈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단 말인가. 이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야. 김대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신복 하인을 불러 만복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지요. 며칠 후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만복이 놈이 신비로운 조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개가 푸른빛을 낼 때마다 바다로 나가 만선을 이룹니다. 김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이로구나. 그 거북이가 준 보물이 바로 그 조개였어. 저 몹쓸 놈의 어부 자식이 감히 나보다 더 잘 살겠다고. 그 조개는 원래 이 대감의 것이었어야 해. 김대감은 이를 갈며 만복이 가진 풍어패를 빼앗을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은 직접 만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복은 대감이 찾아온 것에 놀라 황급히 맞이했지요. 대감마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김대감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복아, 그동안의 일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자네가 거북이를 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그 신비로운 조개를 나에게 팔지 않겠나? 1000냥을 주겠네. 그 돈이면 자네 어머니 평생 약값에
큰 기와집까지 살 수 있을 것이야. 김대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풍어패는 재물이 아니라 용왕신께서 소인에게 내려주신 지혜입니다. 감히 소인이 이것을 팔아 탐욕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복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김대감은 2,000냥, 3,000냥으로 올리며 유혹했지만 만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은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칼을 가는 듯 했습니다. 좋다, 만복아. 내가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져가야겠지.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대감이 돌아간 후 만복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가, 김대감의 성미를 모르지 않지 않느냐? 저 양반이 욕심낸 것을 빼앗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복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용왕신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도리입니다. 거북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를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기면 큰 재앙이 온다고 말입니다. 만복의 눈빛은 굳건했지요. 그날 밤부터 김대감은 은밀하게 부하들을 시켜 만복의 집을 염탐하고 풍어패를 훔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신복들이 밤마다 만복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지만 감히 대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지요. 만복은 풍어패를 품에서 떼지 않고 지냈으며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김대감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갔고 마침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의 탐욕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지요. 며칠째 만복의 집을 지켜보던 김대감은 마침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날은 이웃마을에 사는 만복이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고 하루 정도 집을 비운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집에는 병든 어머니만 남아 계셨지요. 김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둠이 깊었습니다. 김대감은 신복 하인 둘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다. 만복의 집에 들어가 그 조개를 가져오너라.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만약 늙은이가 깨어나면. 김대감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하고 대답했지요. 김대감은 그들에게 50냥씩을 쥐어주며 일이 끝나면 50냥씩 더 주마하고 약속했습니다. 한밤중이 지나 인적이 끊긴 시각, 두 하인은 검은 옷을 입고 만복의 집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어 만복이 잠든 방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갔지요. 다행히 만복의 어머니는 약기운에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인들은 만복의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 베개 밑, 옷개 안을 모두 뒤졌지만 풍어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방 한쪽 구석을 비췄고 그곳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상자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상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조개가 들어 있었고 그 조개는 미세하게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하인 하나가 기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개를 잡는 순간 조개는 차가운 금속처럼 변해 하인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 하인은 비명을 지르려다
가까스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하인이 상자를 다시 덮고 보자기로 감싸 안았습니다. 두 하인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복의 어머니가 잠결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야.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하인들은 재빨리 담장을 넘어 도망쳤지요. 그들은 숨가쁘게 달려 김대감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돌아오자 김대감은 벌떡 일어나 어떻게 됐느냐 하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인들이 보자기에 쌓인 풍어패를 내밀자 김대감의 눈이 번쩍였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왕의 재물이로구나. 김대감은 풍어패를 손에 넣자마자 그 화려한 자태에 넋을 잃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 새겨진 용의 비늘 무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은은한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약속한 은자를 주고 돌려보낸 뒤 풍어패를 자신의 보물함, 깊숙한 곳에 숨기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의 모든 재물은 이 대감의 것이다. 내일 당장 큰 배를 준비해서 만선을 이루리라. 김대감은 잠도 잊고 내일의 풍어를 상상하며 즐거워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김대감의 집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김대감의 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어패가 뿜어내는 빛이었는데 그 빛은 푸른빛이 아니라 피처럼 붉은빛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붉은빛을 보며 오호, 이 빛이 더욱 강렬하구나. 분명 더 큰 재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야 하고 착각했지요. 하지만 그 붉은 빛은 용왕신의 경고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풍어패를 손에 넣었으니 바다가 노하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붉은 빛이 밤마다 방 안을 물들이는 것을 보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악몽에 시달렸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큰 재물을 얻기 전의 시련이라 여겼지요. 꿈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그를 삼키려 하고 무시무시한 용이 그를 노려보았지만 김대감은 허황된 꿈일 뿐이야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금은보화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살펴본 후 풍어패를 확인하려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는 텅 비어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만복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소인이 어찌 이리 지혜를 지키지 못하였나이까? 만복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분명 김대감의 지질께다. 어젯밤 꿈에 검은 그림자 둘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단다. 만복은 이를 악물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거북이께서 말씀하셨지. 탐욕스러운 자가 이 패를 손에 넣으면 붉은 빛이 재앙을 부른다고 하셨어. 김대감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구나. 만복은 김대감을 찾아가 따지는 대신 조용히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대감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마을 사람들도 목격하기 시작했지요. 저게 무슨 빛인가? 불길하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만복은 그 붉은 빛이 재앙의 경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탐욕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만복은 마을을 구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풍어패를 잃고 흉어를 겪는 만복이었지만 그의 지혜와 선행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김대감의 집에서 밤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지요.
만복은 거북이의 경고를 통해 그 붉은 빛이 심각한 태풍의 징후임을 알았으나 김대감에게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만복의 말이라면 무조건 의심하고 거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가,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냐? 하고 물으시자 만복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대감의 탐욕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저 붉은 빛은 용왕신께서 노하신 징표입니다. 소인이 이제 하늘의 섭리를 빌어 김대감의 탐욕을 만백성 앞에서 깨뜨려 보이겠습니다. 만복의 눈빛은 결연했지요. 김대감의 교만이야말로 그를 무너뜨릴 가장 큰 허점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만복은 먼저 마을에 신뢰받는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김대감의 집에서 나오는 저 붉은 빛은 용왕신이 노하여 내린 재앙의 빛입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았네. 참으로 불길하더구만. 만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북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업해가 붉은 빛을 내뿜으면 큰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만간 마을 전체가 그 탐욕 때문에 파멸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노인들은 만복의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대감이 만복의 신물을 훔쳤다더라. 그래서 저렇게 붉은 빛이 나오는 게로구나. 용왕신께서 노하셨다니 우리 모두 위험하겠구나.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직접 나서지 않고 구전의 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김대감의 배가 출항할 때마다 썩은 해초만 가져오는 것을 보며 만복의 소문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지요. 김대감은 이 소문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이놈의 만복이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이 붉은 빛은 큰 보물이 올 징조일 뿐이야. 김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만복을 잡아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만복을 보호했습니다. 대감마님, 만복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그를 해치면 마을 사람 모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장정들이 나서자 김대감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었지요. 만복은 마침내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글을 써붙였습니다. 붉은 조개 불타는 날 모두 바다를 떠나라. 사흘 후 해질녘에 가장 큰 폭풍이 몰려오리라. 용왕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바다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으리. 만복의 글씨는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웅성거렸지요. 만복의 예측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만복의 과거 선행과 김대감의 현재 횡포를 비교하며 만복의 말을 믿기 시작했지요. 만복이 말이 맞을 거야. 저 양반은 거북이를 살린 은인이잖아. 용왕신께서 만복에게 알려주신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높은 곳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만복의 경고를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대감은 만복의 공표를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몹쓸 놈이 감히 나를 기만하려 들어. 저놈이 나를 속여 이 붉은 조개를 독차지하려는 수작이다. 김대감은 만복의 경고를 오히려 보물을 얻을 절호의 기회로 착각했지요. 저 빛이 강해질수록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해. 만복이 놈이 나를 겁주어 경쟁자를 없애려는 것이 분명해. 김대감의 탐욕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김대감은 마을의 가장 큰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대감마님, 만복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저 붉은 빛이 정말 불길해 보입니다 하고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닥쳐. 너희들도 만복의 꿰매 넘어갔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따르지 않는 자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김대감의 위협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배를 준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파도 소리가 평소와 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경고를 따라 모두 높은 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만은 큰 배에 하인들을 가득 태우고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만복은 마지막으로 김대감에게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출항하지 마십시오. 용왕신께서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만복을 밀쳐내며 물러서라, 이 사기꾼 놈아 하고 고함을 질렀지요. 만복의 지혜로운 계책이 김대감의 탐욕이라는 칼날을 거꾸로 돌려 세우는 순간이었지만 김대감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예언한 그날이 다가온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경고를 따라 서둘러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높은 지대로 대피하였습니다. 집집마다 귀중품을 챙기고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산 중턱으로 보냈지요. 마을 전체가 긴장 속에 만복의 말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만은 달랐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저택에서 하인들을 모아놓고 호령했습니다. 이놈들, 만복의 헛소리에 속지 마라. 저 붉은 빛은 큰 보물이 나타날 징조다. 오늘 깊은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면 금은 보화가 그물 가득 잡힐 것이야. 하인들은 두려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김대감은 채찍을 들어 하인들을 위협했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당장 쫓아내겠다. 가족들까지 모두 내 땅에서 나가야 할 것이야.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배 2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 15명을 배에 나눠 태우고 그물과 장비를 가득 실었지요. 하지만 김대감 자신은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은 육지에서 너희들이 가져올 보물을 기다리겠다. 반드시 만선을 이루어 돌아오너라. 김대감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하인들만 위험한 바다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울먹이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인들의 가족들이 매달렸지만 김대감은 채찍을 휘두르며 빨리 출항하지 못할까 하고 소리쳤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하나 김대감은 정녕 사람의 도리를 잃었구나. 만복도 달려와 하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출항하지 마십시오. 용왕신께서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만복이 놈의 말을 듣지 마라. 당장 출항해. 하고 고함을 지르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웠습니다. 2척의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김대감은 언덕에 서서 배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그놈들이 보물을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이다. 이 대감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더니 바다는 검은색으로 변했지요. 만복이 예언한 대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왕신이시여, 만복이 외쳤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꺾을 듯이 불어댔고 파도는 산처럼 높이 치솟았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간 2척의 배는 순식간에 파도에 휩싸였지요.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김대감은 비로소 만복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풍이 마을을 강타하자 김대감은 황급히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풍어패가 들어있는 보물함이 있는 방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상자를 열자 그 조개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뜨거워. 김대감이 풍어패를 잡으려 하자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대감은 두꺼운 천으로 풍어패를 감싸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둥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거센 바람이 저택의 기와를 날려버렸지요. 쾅쾅쾅. 기와가 떨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김대감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곡식 창고와 배들이 있는 선착장이었지요. 태풍의 거센 바람이 김대감의 거대한 곡식 창고를 덮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수백 가마니의 쌀과 보리가 폭풍 후에 흩날렸습니다. 김대감이 평생 모은 곡식들이 빗물에 젖어 못쓰게 되어버렸지요. 또한 선착장에 묶여있던 김대감의 어선 5척이 거센 파도에 밧줄이 끊어지며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박살이 났고 그 잔해들이 파도에 흩어졌습니다. 태풍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무너진 창고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와가 날아간 저택, 못쓰게 된 수백 가마니의 곡식, 바다로 사라진 어선들. 그의 재산 대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풍어패가 들려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더욱 강렬한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바다로 나갔던 배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배가 파도에 부서지기 직전 거대한 거북이 떼가 나타나 하인들을 등에 태우고 해안가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용왕신께서 죄 없는 하인들만은 살려주신 것이지요. 하인들은 해안가에 쓰러져 헐떡이며 용왕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배와 그물, 모든 장비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돌아오자 그들의 가족들이 달려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도 하인들의 무사기환을 축하하며 따뜻한 음식과 옷을 나눠주었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혼자 무너진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김대감을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당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씩 김대감을 떠나갔습니다. 김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창고는 무너졌고 수백 가마니의 곡식은 빗물에 젖어 썩어버렸으며 어선 5척과 배에 실었던 장비들도 바닷속으로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을 외면했고 하인들마저 떠나갔습니다. 김대감은 손에 든 풍어패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구나. 하지만 풍어패는 여전히 뜨거운 붉은빛을 내뿜으며 김대감의 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몰락은 마을 전체가 목격한 하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만복의 경고를 따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지요. 하지만 김대감의 처참한 몰락을 본 사람들은 탐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복은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린 후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대감이 혼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요. 김대감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풍어패가 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뜨거운 붉은빛 대신 차가운 회색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김대감은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아, 내 말이 맞았구나. 내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망쳤어. 김대감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만복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감마님,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용왕신께서는 탐욕을 벌하시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만복의 말에 김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내게서 풍어패를 훔쳤고 죄 없는 하인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았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네. 재산도 명예도 사람들의 신뢰도. 김대감이 흐느꼈습니다. 만복은 김대감의 손에서 풍어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회색빛을 내뿜던 풍어패는 만복의 손에 닿자마자 다시 은은한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듯 했지요. 대감마님, 이 풍어패는 원래부터 제 것도 대감마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용왕신의 것입니다. 소인이 이제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옳다. 그것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라. 그리고 만복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김대감이 만복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던 양반이 가난한 어부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이었지요. 만복은 황급히 김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시니 용왕신께서도 분명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만복은 풍어패를 품에 안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복의 뒤를 따라 나섰지요. 만복이가 풍어패를 바다로 돌려보낸다더라. 역시 만복이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복의 어머니도 아들을 따라 나왔습니다. 아가야, 그 신물을 정말 돌려보낼 거냐?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셨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거북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다의 섭리를 알려주는 지혜라고 말입니다. 지혜는 나누어야 하고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이 어미의 자랑이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만복의 고귀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복은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어제의 거친 파도는 온데간데 없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만복은 거북이를 처음 놓아준 그 자리, 새물줄기가 만나는 곳으로 배를 저어갔지요. 바다 밑에서 푸른빛이 은은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소인이 이제 풍어패를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소인은 이것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웃들과 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풍어패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왕신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조개가 아니라 선행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말을 마치자 풍어패는 눈부시게 푸른 빛을 발하며 만복의 손을 떠나 바닷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다 밑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만복이 구해준 그 200년 묵은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거북이의 눈에서 눈물 같은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부 만복이시여, 당신의 선행과 지혜에 용왕신께서 깊이 감동하셨소이다. 당신은 욕심을 버리고 바다의 섭리를 존중하였소. 이제 풍어패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지만 당신의 선한 마음은 영원히 바다가 기억할 것이오. 거북이가 3번 고개를 끄덕이자 만복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거북이님, 소인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인은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복이 말을 마치자 거북이는 풍어패를 입에 물고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 위에는 잠시 푸른 빛이 퍼졌다가 사라졌지요. 만복은 빈손으로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만복을 맞이했습니다. 만복아, 수고했다. 내 덕분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사람들이 만복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대감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날 저녁 김대감은 조용히 마을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 홀로 쓸쓸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먼 친척이 있는 이웃 고을로 향했지요. 떠나기 전 김대감은 만복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만복아, 나는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네. 이제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부디 너는 계속 선하게 살아가거라. 김대감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김대감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말린 생선과 쌀 한 대가 들어 있었지요. 대감마님, 먼 길 가시는데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평안하게 사십시오. 김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진정한 양반이로구나. 김대감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대감이 떠난 후 만복은 마을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어촌 마을의 살림을 이끄는 어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가난하고 천대받던 어부에서 마을 전체를 책임지는 유지의 자리에 오르는 신분 역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록 풍어패는 없었지만 만복은 거북이에게서 배운 바다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만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고 물빛이 맑은 날에만 고기를 잡으십시오. 바다가 거칠고 파도가 높은 날에는 바다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만복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르자 마을의 어획량은 다시 풍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고기를 잡았고 바다는 그에 보답하듯 넉넉한 물고기를 내어주었지요. 만복은 또한 잡은 고기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더 많이, 부유한 집에는 적게 나누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만복의 어머니는 아들의 명예로운 모습을 보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는 매일 용왕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을 만복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아이들은 만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만복 어르신처럼 복을 받는단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만복은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소인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재물이 아니라 마음속의 지혜와 덕행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복이 기도를 마치자 바다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일었습니다. 마치 용왕신께서 만복의 말에 답하시는 듯 했지요. 만복의 이야기는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탐욕이 공익을 해치고 파멸에 이르게 하며 선행과 지혜만이 한 사람을 천대받는 신분에서 만백성의 지도자로 만든다는 굳건한 교훈이었습니다. 만복의 덕행은 모든 이의 본보기가 되어 이 어촌 마을에 영원한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